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성인 환자들 중에서 자기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졸릴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왜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계시죠. 성인 ADHD 환자들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바로 쫓기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ADHD를 가진 분들은 주의 집중력 뿐만이 아니라 작업 능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간단한 일을 할 때도 아주 복잡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을 처리할 때 ADHD가 없는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만 고려하고 다음 단계는 잠시 미뤄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ADHD를 가진 분들은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10단계 일을 할 때 10가지를 한 번에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일도 아주 힘든 일처럼, 작은 일도 아주 큰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일에 쫓기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실수를 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평소에도 혹시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무언가를 실수하고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히 쉬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성인 ADHD 환자들이 타인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감각 예민과 연관이 있습니다. ADHD 환자들은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감각이 예민해져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변화, 표정 변화나 목소리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가 아주 강하게 나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변화가 강하게 느껴지면 당연히 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성인 ADHD 환자들은 어릴 때부터 ADHD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었던 경험, 혼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많이 살피게 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증상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성인 ADHD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항상 피곤하다, 무언가 다 소진한 느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것들은 항상 반복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이렇게 작업 기억 능력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하던 것들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ADHD 환자들은 이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하던 일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가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ADHD 환자들에게는 가끔씩 일어나는 이벤트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행 짐을 싸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에 일어나서 평소에 챙기는 짐과 다른 짐을 챙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쪽으로 가는데 몇 시간이나 걸릴지를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적으로 아침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더 피곤해지게 되죠. ADHD 환자들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들도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는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또한 감각 자극이 많이 예민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이 환자들은 아주 시끄러운 장소나 사람이 많은 장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치게 되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훨씬 더 강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소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흔히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요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요리에 재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업 기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리는 단지 그 예시일 뿐이죠.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재료를 손질하고 특정 순서대로 요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팬을 올려서 팬을 달군 뒤에 기름을 넣고 기름을 달구고, 기름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재료를 넣고 볶다가 양념을 넣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거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ADHD 환자들은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을 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이런 요리 같은 것들을 비교적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팬이 충분히 달궈진 이후에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팬이 달궈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힘든 그런 사람들이죠. 여성 ADHD 환자들의 경우에는 생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거나 생리통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은 내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에도 민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 환자들의 경우에는 생리통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생리통뿐만이 아니라 생리 전후에 생기는 신체적인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ADHD 증상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그런 환자들인데, 생리 전후에는 감정의 변화가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리 전후로 더 격렬한 감정의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은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은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뇌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반대로 프로게스테론은 뇌 활성화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내 몸에 많이 존재하는 시기에는 집중력이 그나마 괜찮은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아지는 생리 전 상황에서는 ADHD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ADHD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약물의 흡수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리 주기에 맞춰서 ADHD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할 수 있죠. 또한 성인 ADHD 환자들은 생활 습관이 아주 불규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래도 케어를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규칙적인 경우가 많은데, 누가 관리를 해주지 않은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 아주 불규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성인 환자들 중에서 자기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졸릴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왜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계시죠. 이렇게 ADHD 환자들은 일상생활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성인 ADHD 환자의 80%가 수면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주의 집중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ADHD 증상 때문에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 ADHD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ADHD가 아닌 다른 여러 신경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성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강박증이나 우울증, 불안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고, 신체 이형 장애, 즉 본인의 외모가 이상하게 생겼다는 그릇된 믿음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독에도 아주 취약해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성 중독을 가진 그런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증상들은 ADHD의 뇌 상태, 몸 상태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가 개선되면 이런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양반과는 다르게 뇌를 각성시키는 약을 투여하지 않고, 오히려 예민한 상태, 과민한 상태를 진정시키는 약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뇌가 잘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신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한약을 투여하게 되죠.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그런 증상들도 개선시킬 수 있는 한약을 투여합니다. 그래야만 ADHD가 완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양방과 한방은 ADHD를 치료하는 방법, ADHD 치료를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약을 복용했는데도 조절되지 않는 ADHD, 양약을 오래 복용했는데도 하루만 쉬어도 다시 증상이 보이는 ADHD 환자들에게 한약 치료가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